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머니터리 케어인 경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인저러의 케어가 인저러가 케어 노력을 기울이면 노력 비용이 발생을 하죠. 케어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 케어 코스트가 non monetary 코스트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기울인 데 따르는 비용이 non monetary 코스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용이 X만큼 든다고 했을 때 인저러의 자산으로부터 이 X를 우리가 차감을 하는 것은 아닌, 그래서 이 X라는 노력 비용을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비용이라고 할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들인 어떤 시간 비용이라고 할지 그러한 non monetary 코스트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케어 코스트가 머니터리 코스트라면, 그래서 케어 코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인저러의 자산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차감을 하는 그러한 머니터리 코스트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의 논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를 먼저 가정을 하면요. 자, 과연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인저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케어 코스트가 non monetary 코스트인 경우에는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이제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을 때 인저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를 가정을 하고 케어 코스트가 머니터리 코스트인 경우에 과연 인저러의 행동 선택이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 하에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저러는 자신의 expected payoff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x 값을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인저러의 페이오프를 써보면, 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자,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인저러의 페이오프는 우리가 맥스 오퍼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맥스 오퍼레이터가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비교를 해서 더 큰 숫자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가 보면 먼저, 자, 인저러의 자산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케어 코스트가 머니터리 코스트이기 때문에, 자, 노력을 이제 기울이면 노력 비용이 X만큼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게 금전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인저러의 에셋 U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차감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저러가 X만큼 노력을 기울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X만큼 차감하고, 그래서 결국 남는 돈은 이제 U-X가 되는 거죠. U-X만큼 남은 돈 중에서 H만큼을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H만큼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노력 수준으로부터 발생하는 노력 비용을 자산으로부터 차감하고 나면 결국 남는 돈은 U-X만큼 남으니까
그 중에서 h만큼을 배상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u-x가 h보다 크면 그러면 이 경우에 인저러는 배상 책임이 배상 능력이 충분히 되는 거고,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부터 이제 배상액을 차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양수일 테니까 결국 이 맥스 오퍼레이터가 우리에게 u-x-h라는 값을 주겠죠. 그리고 이게 양수니까 결국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인저러에게 남는 자산은 결국 이만큼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고 만약에 u-x가 h보다 적으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지금 배상 능력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남은 돈은 u-x인데 h만큼을 배상을 해야 되고, 근데 돈이 결국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인저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인 u-x를 모두 빅팀에게 주고 파산을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맥스 오퍼레이터로부터 이제 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테고, 자, 따라서 결국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경우에는 지금 배상 능력이 충분히 안 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 인저러가 받게 되는 페이오프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X가 non-monetary인 경우에는 X가 non-monetary였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배상 능력이 이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은 0이 되고 이제 파산을 하니까 이 노력 비용 X는 여전히 차감을 해줘야 됐었죠. 왜냐하면 노력 비용은 non-monetary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페이오프가 결국 마이너스 X였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노력 비용이 머니터리 코스트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배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페이오프 자체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오프가 0이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앞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 페이오프가 0이 된다. non-monetary였던 경우에는 이제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X인데, 그래서 X라는 노력 비용이 여전히 표시가 되는데, 머니터리 코스트인 경우에는 페이오프 자체가 0이 되어서 노력 비용 X가 아예 표시가 안 된다는 거죠. 페이오프에. 그래서 페이오프의 노력 비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논의하게 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인저러의 페이오프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노력 비용을 뺀 만큼 이렇게 인저러의 페이오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간단히 하고 싶다고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u-x라는 것이 h보다 크냐 작으냐. 그래서 u-x가 h보다 크다면 뭐 배상 책임이 충분히 있는 경우가 되겠고, u-x가 h보다 작다면 이 배상 능력이 이제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맥스 오퍼레이터로부터 결국 남는 게 이 부분이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배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맥스 오퍼레이터로부터 이제 0이라는 값만 나올 테고, 따라서 이 부분은 사라지고 이 뒷부분만 남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 푸는 것보다 이 문제를 약간 변형한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이 인저러의 프라블럼을 우리가 훨씬 더 좀 인투이티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직접 풀려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해서 풀 수 있냐면, 지금 이 밑에, 자, 이 밑에 이제 문제를 새로 하나 쓸 건데, 수학적인 문제를 새로 하나 쓸 건데, 여기 지금 보라색 칸에 쓸 수학 문제는 요 위에 지금 표시된 보라색 칸에 있는 수학 문제와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라색 문제를 풀든 이 밑에 있는 보라색 문제를 풀든 사실 똑같겠죠. 문제가 똑같으니까 답도 똑같겠죠. 그래서 우린 지금 이 밑에 보라색 문제를 대신 풀 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밑에 보라색 문제를 풀면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해서 인저러의 문제를 보다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저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인저러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자,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수학 문제는 우리가 풀고 싶은 인저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저러는 이제 이 문제를 풀어서 이 자신이 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x 값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라색 문제가 이 위에 표시된 보라색 문제와 수학적으로 똑같은 문제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도 인저러가 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해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대신 풀 건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두 번째 보라색 문제를 풀면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해서 인저러의 문제를 보다 인투이티브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대신 풀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보라색 문제가 정말 똑같으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만약에 자, U-X라는 거는 인저러의 노력 비용을 차감하고 나서 남은 자산이죠. 자, 그 남은 자산 U-X는 H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작거나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겠죠. 자, 만약에 U-X라는 값이 H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여기는 mean이라는 오퍼레이터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max 오퍼레이터하고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작은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자, 따라서 u-x가 h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이 mean 오퍼레이터는 우리에게 h를 주겠죠. 즉 여기서 h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이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자, 이 문제 이제 subject to d는 h라는 제약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바로 objective function에 대입을 하면,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문제가 u-x라는 값이 h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면, 지금 이 주어진 문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약 조건을 objective function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 미분하고, 자, 0되는 점 찾으면 되겠죠. 자, 이거하고 자, 이 위의 문제에서, 자, 이제 원래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되는 그 보라색 문제죠. 자, 이 보라색 문제에서, 자, u-x 값이 h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이 밑에 보라색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위에 원래 보라색 문제는, 오리지널 보라색 문제는, 자, u-x 값이 h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지금 objective function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서 봤었죠. 즉, 자, 원래 문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미분해서 0되는 점을 찾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거나 아니면 모든 텀을 우편으로 넘기면, 자, 이런 수식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식과, 자, 이 식이 같죠. 자, 따라서 솔루션이 같아요. 즉 u-x라는 값이 h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가 우리에게 똑같은 솔루션을 주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학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u-x라는 값이 h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u-x라는 값이 h보다 작으면, 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여기 이제 mean 오퍼레이터로부터 u-x 값이 h보다 작으니까 결국 이 값은 u-x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제약 조건은 d는 u-x라는 형태로 나오니까 그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objective function에 넣으면 결국 우리가 문제를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제 0 되는 점을 찾으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분 공식 하나를 활용을 했는데 여기서 자, 어떤 미분 공식을 썼냐 하면 자, 이렇게 어떤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거는 첫 번째 함수를 미분해 주고 두 번째 함수 곱해 주고 더하기 첫 번째 함수 곱에다가 두 번째 함수를 미분한 거를 곱해 주는 자, 이 미분 공식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이렇게 미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분할 때 자, 요것도 함수고 이 파란색 부분을 보면 요것도 함수고 요것도 x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fx라고 생각하고 뒤에 부분을 gx라고 생각하고 저 미분 공식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로 미분을 하고 이렇게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래 문제의 경우에 자, u-x라는 값이 h보다 작으면 자, 원래 objective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까 얘기를 했죠. 자, 따라서 인절의 문제가 인절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자, 아까 썼던 이 미분 공식을 우리가 또 다시 씁니다. 자, 요거를 미분하면 f'g 플러스 fg 프라임 자, 이 미분 공식을 쓰면 자, 이때 이 첫 번째 부분을 어떤 fx 함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부분을 gx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미분 공식을 쓰면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미분을 하면 자, 먼저 f 프라임에다가 g 곱해주고 그다음에 f에다가 g 프라임을 곱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과 이제 이 식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식이 똑같죠. 그래서 한쪽에 마이너스를 이제 빼주면 이 양변에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제 요 식과 요 식이 이제 이 파란색 식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파란색 식이 이제 동일한 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이 동일하니까 이제 사실 솔루션이 똑같겠죠. 따라서 이 두 번째 경우인 것처럼 u-x라는 값이 h보다 작을 때도 이 두 개의 문제는 우리에게 동일한 솔루션을 가져다 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첫 번째 오리지널 문제를 풀든 아니면 이 두 번째 우리가 약간 다소 변형한 문제를 풀든 사실 솔루션은 똑같아요. 그래서 솔루션은 똑같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왜 두 번째 문제를 푸냐 하면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 인저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인투이티브하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